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 박지혜라는 애가 잠시 끼어들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 고려연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 학습지 기억납니까? 이 학습지 공민왕의 개혁정치 이쪽 학습지의 오른쪽 여백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화면을 멈춰 가지고 이렇게 적어 주세요. 자, 적어 주세요. 오케이, 잘 적었죠?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부터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죠.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신라와 후백제가 알아서 이제 통일이 되죠. 그래서 이제 936년에 후삼국이 통일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왕건은 그 피로증으로 이제 10년 더 살다가 죽고요. 죽고 그 사이에 이제 29명의 부인 사이에서 이제 많은 아들들이 나왔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킨 임금님이 바로 이제 광종입니다. 광종. 그래서 우리 광종의 많은 정책들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게 기억나요? 노비? 안건법 기억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관료를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했죠. 그럼 노비안건법은 왜 실시했죠? 그렇죠. 그 호족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호족도 말 안 듣는 호족을 또 숙청하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을 진행해서 결국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고요. 그 다음 왕이 이제 성종입니다. 성종은 이제 진짜 그야말로 고려 시대의 기반을 잘 닦은 사람이죠. 근데 그때 가장 유명했던 신하가 바로 누구였죠? 승로였죠. 최승로가 건의사항을 몇 가지 발표합니까? 시무 28조가 있었습니다. 시무 28조의 주요 내용들 잘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성종이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드디어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냐? 거란입니다. 거란의 요 나라가 이제 1차 침입을 하죠. 1차 침입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활약을 했죠? 1차 침입 때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가 이제 외교 협상을 했죠. 외교 협상을 해서 얻어낸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를 얻어냈죠? 바로 강동 6주가 되겠죠. 강동 6주. 그렇게 해서 거란이 물러났지만 고려는 또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제 요 나라가 또 한 번 더 쳐들어오고 또 이제 세 번째 쳐들어오는데 이제 세 번째에 이제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죠. 바로 누굽니까? 감찬의 무슨 대첩이죠? 귀주 대첩이죠. 귀주 대첩.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나라를 물리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절대 못 쳐들어오게 무슨 장성을 설치하죠? 국경 지역에 바로 천리 장성을 설치를 합니다. 천리장성 설치를 했지만 결국 근데 이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요 나라는 시들시들해지고 어떤 민족이 쳐들어오죠? 바로 여진족이죠. 여진족. 그 여진족에 대항하기 위해서 윤관이란 사람이 무슨 반을 만들죠? 별무반을 만듭니다. 별무반. 그래서 이제 여진정벌에 나서죠. 여진정벌. 그 결과 또 얻어낸 그 성이 있죠. 9개의 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동북 쪽에 9개 성을 쌓았죠. 이것이 바로 윤관의 별무반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북구성을 어이없게도 반환하죠. 1년 만에. 다시 여진한테 반환해. 그러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여진족이 너무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이란 사람이 난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여진족한테 군신 관계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신하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자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 고려 왕실의 그 핏줄을 완전히 그 어지럽힌 농락한 그런 신하였죠. 그래서 그 이자겸이 그것을 믿고 자기가 이제 난을 일으켰지만 진압을 당합니다. 자기도 물론 이제 죽죠.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고, 바로 이제 9년 뒤에 묘청이란 사람이 어디로 수도를 옮기자고 했죠? 서경. 그래서 이제 서경천도 운동이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서경으로 천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 이제 그 서경파가 이제 반대편이 이제 원래 수도였던 개경파였죠. 그 개경파의 우두머리가 김부식이었습니다. 김부식. 이 김부식이 결국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그동안 차별받고 있던 이 무신들이 이제 드디어 문신들을 갈아치우고 정변을 일으키죠. 그것이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십니다. 무신정변이고, 그 다음에 이 무신정권이 계속 26년 동안 거의 막 죽이고 완전히 어지러운 와중에 이제 그 딱 무신정권의 안정을 딱 잡은 사람이 바로 최씨 정권이죠. 최충원. 그래서 최충원이 집권해서 이제 어떤 기구를 만들죠? 바로 교정 도감이었습니다. 교정 도감 만든 거 대표적으로 기억을 해야겠죠. 그거 말고 이제 도방 얘기도 있습니다. 도방 얘기도 있고, 필도 최충원 때 그 참고로 이 최충원의 노비가 누구였죠? 만적이 이제 난을 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후입니다. 최후 얘기하기 전에 그 만적의 난 말고 또 뭐가 있죠? 그 하층민들의 봉기. 망소이의 난도 있고, 저기 효심, 김삼이 난도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최우가 이제 만든 게 바로 정방이죠. 정방. 인사기구 정방이고, 또 뭐 야별초를 설치했다 하는데 그 별초 야별초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확대가 되죠? 3별초가 되죠. 3별초 확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후 때 엄청난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죠. 바로 몽골족이 쳐들어오죠. 몽골족. 그래서 이 천하의 최후도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냐? 바로 이 강화도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화도에서 이 몽골이랑 저항하는 와중에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바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개경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개경 환도를 끝까지 반대한 부대가 있었죠. 바로 금방 말한 삼별초였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들어왔네요. 건우가 들어왔는데, 야 건우야, 네. 그 삼별초가 어디에서 이제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죽었죠? 제주도. 아 맞아요. 제주도에서 이제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죠. 결국 이제 고려는 원나라의 이제 거의 사실상 부마국이 되죠. 부마국이 뭐였죠? 바로 그 사위 국가였습니다. 사위 국가. 그래서 이제 삼별초가 진압당하고 아예 이제 일본 원정까지 이제 동원하죠. 우리나라 군대를. 그러면서 이제 설치한 게 바로 정동행성이었습니다. 정동행성. 그렇지만 일본 원정만 동원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한테 막 그 금, 은, 인삼, 그 다음에 공려 이런 사람들까지 요구하게 됐죠. 그래서 원나라한테 많이 간섭을 당했다. 그리고 원나라한테 간섭당한 게 이제 그 영토도 뺏기고, 그 다음에 왕실 용어가 이제 좀 그 격이 낮아지게 되죠. 이제 짐이 아니라 막 고가 되고, 폐하가 아니라 전하가 되고, 그런 모습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간섭기,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원간섭기라 하죠. 원간섭기. 원나라가 간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원간섭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그 공민왕이란 사람이 이제 바로 원나라한테 반대하겠다, 반원
개혁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에 반대한 반원 개혁의 모습들이 어떤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일단 그 몽골 스타일, 그 변발 같은 거, 이 몽골풍을 이제 금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영토 얘기를 했지만 그 예전에 뺏긴 영토 중에 쌍성, 총관부 이 영토를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원파 권문세족이죠. 진원파 숙청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기씨 기철이었습니다. 기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자기 그 부인이 죽고 막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바로 신돈 등용. 그래서 뭘 설치하죠?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를 하죠. 땅과 백성을 다시 변화해서 돌려놓겠다.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뺏겠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만 결국 피살 실패, 신돈도 피살. 결국 피살되고요. 공민왕 이후에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떤 적들이 또 쳐들어오냐? 또 적들이 쳐들어와야겠죠. 바로 홍건적과 왜구가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어지럽혀 놓죠. 그래서 이 홍건적과 왜구랑 싸우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준 무인 세력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바로 그 최영하고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있었고 결국 나중에 이성계가 실권을 잡죠. 그렇지만 이 신흥 무인 세력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성리학을 받아들인 신하 집단들이 바로 권문세족에 반대한 신진 사대부였죠. 신진 사대부. 대표적으로 이제 정도전이 있고 정몽주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고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정도전은 이 급이었죠. 급진파였고 정몽주는 온건파였습니다. 결국 정몽주는 제거가 되고 이성계와 정도전이 손을 잡고 고려를 건국한 게 아니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고려 시대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이 아직 많이 숨어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 시험 공부하면서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끝.